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원장님. 그러게요. 무슨 일이셨어요, 그동안에? 저희 별일 없었어요. 저희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준비하느라고 네. 공부하고, 기구 사고, 교육 훈련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으셨던 거네요. 저희들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저희가 기본 병원이긴 하지만 필수 네. 서비스이긴 하지만 서비스업이라 저희들도 고객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러시느라고 좋은 아침을 살짝 외면하셨어요, 원장님. 자, 그런데 네. 오늘 사실 제가 1부 때 네. 이제 오늘 쉘던조 원장님 오시면서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독감, 네. 요거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요거와 또 이제 나중에 통증에 관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독감이 난리, 뭐 코로나를 압도했잖아요. 코로나 물러가니까 이제 독감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 절대 아프지 마세요. 그게 제 정말로.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예, 최소한 손 잘 쓰시고 노력은 하세요. 왜냐하면 저 얼마 전에 환자분 오셨는데 네네. 독감 걸려가지고 엉엉 우시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네. 타주에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아프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해진다고 진짜요. 그러면서 잘 걸어오지도 못해서 너무 힘드셔갖고 부축받아 놓으셨는데 다행히 수액 치료 받으시고 여러 가지 치료 받으신 다음에 금방 좋아지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살아나셔가지고 가시긴 잘 웃으면서 가셨는데 네네. 아프면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아프면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요. 손을 정말로요.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프신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잘 챙겨주세요. 그러니까요. 평생 은인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일단 이제 독감이 대유행이란 말이죠. 근데 네. 제가 모든 분들이 잘 피해갈 수도 있지만 네. 못 피해가고 독감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독감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치료 이전에 준비 과정 중에서 네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손 잘 씻으시는 거예요. 손만 잘 씻어도. 사실 마스크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요? 생각하기에 기침하지 않으면. 기침하시면 꼭 마스크를 쓰세요. 그렇죠. 독감을 알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기침 안할 그렇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그렇고. 쓴다고 독감이 예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올이 독감 바이러스보다 훨씬 커요. 저희가 축구공과 축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요? 그래서 마스크로 막 이걸 쓰고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한테 안 옮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낙관이세요. 그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손 열심히 씻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네. 일단 시간 되시면 감기약 같은 건 하나 좀 챙겨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요새 여러 가지 물건이 물자 대란이 나면서 감기약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요. 뭐 없어요. 구하기 힘들다고 구하기도 하는 곳이 힘들다고. 많죠. 그러니 지금 당장 뭐 감기약을 준비해둬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제 생각에는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글을 해라. 특히 여러분이 어느 날 왔는데 목이 좀 깔깔하고 어째 기침이 좀 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이런 건 이게 감기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정확한 진단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쩐지 목이 깔깔하고 좀 이상하고 느낌이 싸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럴 때는 느끼죠. 본인 느끼죠? 네.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감기 바이러스 몸에 싹 들어와서 목 안에 편도선 쪽에서 막 증식을 시작할 때, 그렇군요. 막 처음에 숫자를 불리기 시작할 때 그런 증상이 나요.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거기 있는 걸 소독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요. 소독해 주는 게 전통적으로는 뭐 리스테린 같이 가글액을 썼는데 그건 네. 알코올이에요. 목이 특히 많이 감기가 진행되면 아파서 알코올 들어가면 속쓰라리기 때문에 잘 못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이 약국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갈색 소독약이 있어요. 이름이 네. 포비돈, 베타딘, 베타다인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 쓰는 빨간약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아이오다인으로 된 거라 갈색이긴 해요. 네. 팔리는데 비싸지 않아요. 네네. 그거를 사다가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품귀 현상은 아닐 거예요. 역시. 네. 갈색 소독약 네. 하다가 집에 와서 물에 섞으세요. 한 1대5. 희석을 좀 시켜야 되는군요. 원액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 드시는 건 아니지만 네. 좀 희석하세요. 맛이 좀 쓰니까 그것도 도움이 돼요. 1대5, 1대10, 어쩌면 1대20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한 컵에다가 한 100cc, 50cc 넣어서 물에 섞으면 돼요. 맹물 네. 섞은 다음에 그렇군요. 그걸 한 모금, 두 모금 입에 넣으시고 가글을 하시는데 네.
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목에 편도선 있는 부분에 약이 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을 좀 위로 두시고. 그렇죠. 꿀떡 삼키면 안 되지만 최대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잘못하다가 그 깊숙이 넣어서 각을 해야지 그러다가 꿀떡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삼켰다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무 상관 없어요. 괜찮아요. 삼켜도 아무 문제 없는데. 네네. 아마 삼킬 필요까지는 없고 좀 오래 골골골 하시다가 뱉어내는 거 한 2번 하시는데 하루에 미니멈 6번에서 12번.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컵을요 세면대 옆에 두세요. 생각날 때 한번 손 씻을 때마다 한번 꿀꺽하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목 안에 편도선에 있는 균들 바이러스균이 99.9% 죽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그 방송국의 진행자 중에 이제 김진원 진행자가 계신데 이분도 처음에 목이 좀 갈갈하고 조금 잠기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약들을 때려 부으면서 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몸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면역 세포들, 면역 체계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싸웠는데 바이러스가 숫자가 더 많아서 이기면 한참 아픈 거, 왕창 아파지는 거고요. 맞아요. 이게 몸 안에 면역 세포가 이겨서 바이러스를 제압하면 그걸로 끝난 거죠. 네네. 예, 보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을 받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숫자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숫자가. 그거 감당 못할 만큼 인해 전술로 엄청나게 많은 균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기지 못하고 거꾸로 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바이러스 숫자를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증상이 났을 때 그 세균들을 그냥 박멸을 시켜라. 그럴 마음으로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거꾸로 그걸 놓쳐가지고 몸이 진짜 아파요. 이미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이를테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1000억 마리가 있다. 그렇죠? 1000억 마리를 다 감당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럴 때 그 1000억 마리를 만약에 다 99.9% 죽여서 1억 마리로 만들 수 있으면 남은 건 우리 몸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네요. 아플 때에도 막 하면 굉장히 빨리 나으시죠. 일주일 할 걸 하루 이틀에 끝낸다든지. 그러게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좀 덜 하게 되니까 체력 소모가 덜 하게 되는 거죠. 몸이 그걸 다시 이기려면 쉽지 않아서 그럴 때 이제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군요. 열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을 올린 거예요. 열을 올리면 바이러스 억제되거든요. 몸이 괴롭죠 대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만이라도 잘 씻어라. 그리고 그 각을 하는 것을 아예 상비약처럼 옆에 두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병에 이렇게 해서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가글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냥도 하지만 아플 땐 더더욱 잘 하시면 크게 아플 거 한 번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딱 잠식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꼬꾸라진다. 이러면서 진짜 이제 몸져 들어 누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사실 어떻게 굳이 따지자면 일용 노동직이세요. 맞아요. 내 몸 하나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몸이 아프면 이거 어떡해요, 도저히. 그러니까 나만 아프면 손해예요. 안 되는데 아팠잖아요. 그럼 슬프고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프시면 사실 다행히 이번 독감은 수액 치료에 잘 반응해요. 그래요? 차라리 병원에 오세요. 병원에 와서 수액 한 방 때려 맞으시면 대부분 그게 정답이에요. 때려 맞아라. 그냥 살아나요. 살아나시고 그렇게 너무 엄청난 비용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수액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응축된 비타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몸에 직접 주입을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기 치료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소염 진통제인데 이게 먹어서 하는 것보다 수액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잘 작용해요. 더 빠르게 작용해요. 일을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진 않은데 감기가 바이러스로 끝났는지 아니면 거기에 폐렴이 같이 동반됐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번에 기침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침 많이 하다 보면 몸이 약해져가지고 분발해서 바이러스 플러스 박테리아가 들어가면서 같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박테리아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넣어요. 박테리아 감염. 바이러스는 항생제 안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에 항생제를 쓰지는 않지만 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감기 플러스 폐렴 초기 증상인 것 같이 보일 때는 저희가 항생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아, 그 그래서 항생제는 이렇게. IV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먹는 약을 또 따로 드리거나 처방드리고. 네. 아니 진짜 여기 미국에서는 그 네. 샷으로 주는 게 흔하지 않은데 한국엔 옛날에 아프면 이렇게 주사 맞았잖아요. 네. 직방으로. 네. 그런 약간 좀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이제 설명하기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네. 저희가 보고서 이게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감염 보고 바이러스라면 이게 주면 그냥 나을 건지 아니면 너무 심해서 지난 2주 동안 계속 아팠다. 이거 그렇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동반대 뭐가 딴 게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그때라도 써보거나. 네, 네. 이거는 다행히 요즘 지네릭으로 나와서 네, 네. 타미플루라는 걸 가끔 쓰는데 옛날에 진짜 비쌌던 약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음. 다행히 요즘엔 가격이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네. 쓰든지 이제 그런 걸 결정해야죠. 그렇군요. 하지만 일단은 항소염제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수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액이. 네, 네. 몸이 마르면 진짜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 고열이 나고 기침하고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물도 우리가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고열 날아서 몸이 수증기가 펄펄 증발하고 있는데 몸에 네, 나가고 네. 있고 근데 거기다 열까지 나는데 목이 아파서 쓰라려서 잘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사람 몸이 마르죠. 당연히. 그럼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아프죠. 네. 그러니까 수액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잘 드시던지 아니면 잘 주사로 맞던지. 네.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게 제일 편하고 좋지만 그러게요. 그런 편이 안 되실 때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게요.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전해질 균형이 깨져요. 조금 500cc 이런 거 먹는 상관없는데 2리터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몸 안에는 이게 생리식염수고 조금 0.9%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만 자꾸 들어가면 소금물 농도가 살짝 옅어지겠죠. 너무 묽어지니까. 너무 묽어지겠죠. 네네. 물론 어느 정도는 몸 안에서 보충이 돼요. 셀에서 나와서 다시 보충이 되지만 네. 너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는 그래서 먹는 물도 약간 이온 음료가 좋아요. 그렇군요. 이온 음료 제가 무슨 광고 같은 거 할 생각은 없는데 스포츠 이온 음료는 뭐든지 다 되는데 이를테면 게토레이 같은 거 네네. 가장 대중적이죠. 조그만 거 사지 말고 큰 병으로 사세요. 큰 병. 네네. 그래서 그걸 드시면 그 안에 당분, 이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충이 되고 네. 그거 사러 나갈 힘도 없으시다. 그러면 집에서 물을 보리차 같은 거 끓이세요. 네. 끓이시고 1리터? 1리터당 티스푼, 조그만 스푼으로 소금 반 스푼 정도. 그러니까 되게 소량, 소량, 많이 필요 미량이죠. 없어요. 미량을 진짜 넣는 거네요. 네. 그러면 대강 0.9%가 돼요. 네. 1리터당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네네. 굳이 천연소금 이런 거 넣을 필요 없고 보니까 그냥 꼬집 넣는 거예요. 그죠? 꼬집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절대 마셨을 때 짠맛이 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의 그 사실 정도 미미하죠. 넣으시면 몸 안에 이온이 같이 보충이 되면서 그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군요. 꿀이나 설탕을 좀 섞으셔도 되고 그거 네. 없이 드셔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좋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수박을 이용해 보세요. 수박. 수박이요. 수박을 왜 이용하라 그러냐면 수박에는 천연적으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당분도 있어요. 맛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그걸 잘라서 먹기 힘드시면 차라리 과육을 파낸 다음에 믹서로 갈아서 주스를 만드세요. 물처럼 그냥 이렇게 물처럼. 마시게. 수박 주스를 그러니까 물 섞지 마시고 그냥 수박 네. 주스를 그렇죠. 만드세요. 그렇죠. 그거를 꾸준히 드세요. 그러니까 한 수박 2통 사서 하루 정도 먹으면 한 통이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이렇게 있어요. 몸 안에서 아플 때 여러분이 아프실 때 네. 치료 개념 열나고 아플 때 치료 개념이 밖에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간 인풋 아웃풋이 커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서 물이 들어오고 소변으로 다 배출되는 과정에서 네. 몸 안에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나쁜 병균과 싸우면서 생긴 노폐물일까 이런 나쁜 성분들이 찌꺼기가 나오는군요. 다 씻겨 나가 버리고 몸 앞에 씻겨 나가 버리고 네. 더불어 몸에 탈수증도 해결이 되고 네, 네. 그리고 열도 떨어져요. 맞아요, 소금 맞아요.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와서 마시고 나가면 그만큼 열이 떨어지니까 네, 그게 네. 얼굴에 찬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수분 보충뿐만이 아니라 노폐물을 자꾸 배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노폐물과 열과 자꾸 배출시켜줘야 돼. 몸에 순환이 잘 되셔야 빨리 나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수박 2통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수박도 여러 가지 사이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박 같은 게 좀 고급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보리차 열심히 타서 소금 조금 섞어서 드시라고 네, 네. 드시면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뭐 사람 그때 뭐 굳이 체하게 무슨 식사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미음 죽 같은 거 그냥 쌀죽 같은 거 드시고 네, 네. 그것도 안 되면 거기다 설탕이나 꿀 같은 거 사가지고 꾸준히 드시면 그게 아플 때는요 일부러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네. 잘 받쳐도 충분히 잘 나으세요. 그렇군요. 네, 저희 그러면은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네.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라미유가 부릅니다. 안녕 뜨거웠던 우리.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3부에서는 이제 독감이 걸리려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또 네. 걸렸을 때 어떻게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나 네.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4부 시간에는 사실 그 거북목 네. 요새 많은 현대인들이 거의 거북목이 증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토끼발 치료다. 저는 이 토끼발 치료 요거는 좀 사실 되게 생소한데 네. 요거를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체외 충격파 네. 치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게 뭘까요? 의학도 이제 발전을 하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똑같은 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우연히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면서 네. 이게 새로 치료 응용되고 하는 게 있는데 아주 예전에 저희가 콩팥에 돌이 생겼을 때 밖에서 그거를 충격파를 쳐서 깨는 장비가 있었어요. 네, 네. 독일에서 나온 거였고 스트롤스 회사가 맨 처음 걸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는데 그게 좀 아프고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좀 편하게 더 개선해서 잘 만들 수 없을까 연구 개발을 하는데 네, 네. 연구 개발하는 중에 연구개발 기술자가 아유 목이야 하면서 그분이 그 치료기를 목에 댔더니 네. 이게 근육들이 다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학의 발전은 참 그런 게 재밌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발견이라는 게. 기술자들이 항상 하다가 아이고 목이야 해갖고 하다가 우리 이거 한번 이렇게 우연히 대봤더니 네. 놀랍도록 잘 풀리더라.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이냐. 네, 네. 여태까지 이게 지금 5년 동안 아팠던 건데 이게 왜 풀리냐 연구해 보니까 에너지가 네. 밖에서 마사지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잘 집중돼서 결국 그리고 아픈 근육은 대부분 딱딱한 근육이고 돌처럼 굳은 근육이라 맞아요. 거기다가 적당한 농도의 에너지 충격파를 가해서 퉁퉁퉁 치면 그게 부드럽게 풀리더라. 풀리고 나니까 근육 통증이 사라지더라. 맞아요. 뭉쳐있던 게 풀리면 시원하니까. 네, 근데 그게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표면에 풀리는 게 아니고 깊은 곳이 풀렸던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아무래도 그 신장에 있던 돌을 깨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걸로 했을 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네. 효능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하고 이번엔 아예 근육 푸는 걸 전문적인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 기구를 개발했어요. 그게 불과 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3년, 4년 전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어. 얼마 안 돼서 이거는 굉장히 나름 최신 기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뭉쳐 있다. 엄청 뭉쳐 있어서 진짜 어떤 마사지를 받아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 네, 그거를 저희가 옛날에는 하도 안 풀려서 우선 근육이완제로 풀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보톡스 같은 것도 주사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보톡스 굉장히 고가의 치료고 비싸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한 번 치료할 때마다 마사지 10번 받은 효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치료 받은 환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밖에서 마사지 했을 때는 겉에만게 안 됐는데 이건 속까지 시원하더라. 네네. 그래서 진짜 손의 힘이 아무리 강하신 분이어도 그게 한계가 있겠죠. 팔꿈치로 눌러 찌르기 전에 눌러 찍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겠죠? 근데 그러면 네. 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이 거북목이라든지 토끼발이라든지 이런 게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 건지 어떤 증상인지. 네. 우선 거북목은요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면서 고개 꺾고 보는 거 모니터 작업이 많다 보니까 고개를 숙여서 보는 거 네. 예, 그리고 또 긴장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가 책상에 가깝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이고 전문직인 분들이 많이 걸리세요. 네, 왜냐하면 네. 알게 모르게 긴장하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을 잡아당겨요. 남자분들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여자분들은요 미인의 상징이 가늘고 길고 긴 목선이 이뻐야 미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데 되게 신경 쓰시지 않나요? 이렇게 키도 민소매 같은 줄어들잖아요. 거. 목이 구부러들면. 맞아요, 맞아요. 목을 쭉 펴야 되는데 이제 뭐 피아니스트든 발레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프니까 속상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는 목을 잡아당기는 근육을 쫙 풀어주면 그럼 훨씬 잘 이뻐 보이더라. 덜 네, 아프고. 네, 네. 그리고 또 똑같은 이유로 오래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뭐 도넛샵이든 무슨 커쇼로 일을 하시던 작업장 일을 하시던 많이 서 계시고 많이 걷는 분들은 발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이 많이 아프세요. 맞아요. 많은 경우 그 발바닥을 족저근막염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족저근막염 치료를 하는데 안 낫고 계속 재발하고 미치는 거죠. 아무리 네. 부드러운 신발을 신어도 안 되고 계속 발바닥이 아프다. 계속 아프고 아무리 주사 받고 아무리 물리치료 받아도 안 낫고 소용없고 그래서 포기하시고 막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네. 그분들의 상당수는 발바닥도 발바닥이지만 발바닥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심하게 뭉친 거예요. 아, 그 근육이 도대체 어디 있는 종아리 건가요? 속에 있는 깊은 종아리 큰 근육 밑에 있는 근육이에요. 아, 저희가 뒤에 보면 이렇게 알배기는 알배기 그 근육은 근육? 그 근육 그 헬프 밑에. 머슬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근육은 그게 아니고 네. 그 근육 아래 숨어 있는 근육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발바닥만 계속 문지른다고 네. 되는 것이 이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큰 근육 아래에 있는 근육 만져보면 으악 소리 나게 아픈 부분이 있을 수 네네. 있어요. 많이 걷거나 운동 심하게 한 날 그렇잖아요. 네, 그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밖에서 큰 근육이 막고 있으니까 마사지가 안 돼요. 아, 아픈 줄도 모르세요. 아니면 속에 덮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네, 네. 깊게 만져보면 아파요. 맞아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안 되고 이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럴 네. 때는 이 충격파를 쓰면 그게 굉장히 잘 풀리고 그러면 다시 걸어보면 금방 아세요. 네네. 이거는 해보고 나면 그날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다들 이렇게 금방 풀릴 거를 내가 왜 그렇게 생고생을 했을까? 그러게요. 이런 허무하죠? 말씀들. 허탈하고. 그러니까 알고 나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증상이라는 게 하도 여러 곳에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네. 그 아픈 곳만 저희가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연관통이 참 힘들어요. 연관통이라는 거는 그 아픈 근육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통이라고 하는군요. 연관통이라고 불러요. 네. 일종의 연관통이에요. 네, 리퍼테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게 네. 훨씬 도움을 빨리 주면서 빠르게 낫게 해줄 수 있다. 거의 직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보시면 네. 이거 하신 데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예요. 아, 진짜요? 네. 뭐 광고 뭐라고 하시더라? 잃어버린 1cm를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빠지니까 빠지니까. 다시. 네. 진짜요? 네. 서 계신 게 고문이세요? 뭐 한번 받아보세요. 네, 되게 네, 네. 뭐 달라 보이실 거라고 달리 느껴지실 거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 여기 달라스에 지금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도 사실 네. 뭐 비즈니스로 그 사무업을 많이 하셔서 목이 빠지는 분들도 많고 또 특별히 아이들이 요새 IT 기기에 네.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핸드폰 종일 보고 그러는 것도 많고 네. 또 보면은 일용직으로 또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 발에 통증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요, 뭐, 테니스, 골프 안 쳐도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플러스 네. 메이커라든지 이렇게 분들은 손바닥, 손 관절 다 아픈데, 손목 같은 거 아픈데, 네, 네. 그 중에 일부분은 놀랍게도 이 팔 속에 깊은 근육이 또 거기에 뭉치시면서 아픈 분이 계세요. 아, 그것도 네. 효과가 있어요. 엘보 아픈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그 네. 주변 근육이 뭉치면서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진 찍어 네. 확인해 보면 네. 어떤 경우는 이거 근육 때문이구나. 어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육이 강직 딱 네, 네. 풀어주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많이 어딘가가 아프고 그럴 때는 일단 네. 병원에 가서 좀 원인이 뭔지 그걸 알고 적절한 일단 대처를 본인이 하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네. 마사지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소염제도 드시고 뭐 다 하셔보시는데 그렇게 안 풀리면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더 있는 건데 그게 네. 뭔지 모르실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채팅방에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원장님. 원장님, 수액 한번 맞는데 얼마인가요? 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돈 얘기하면 이거 네. 광고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이건 공익 방송이어야지 저희가 무슨 광고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너무 비쌀까봐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얘기해드리자면 병원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감기 환자로 초진 진료를 할 때 240불을 차지해요. 근데 그 안에 네네. 수액이 포함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치료가 혹시나 필요하시면 없는 경우 많지만 네. 그때는 200불. 그렇군요. 그건 수액 맞추시고 네, 오시면 네. 이게 이제 저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에 그렇죠. 의료보험 없으신 한해서 근데 의료보험 있으셔도 네네. 의료보험으로는 수액 커버가 안 돼요. 그렇군요. 병원이 아니면 네. 입원 환자만 커버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이제 수액 자체가 네. 입원한 환자 아닌다면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네.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면은 이제 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이게 그리고 약 같은 것도 요즘 지네릭이 많이 나와서 옛날 같은 경우 약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들도 많았지만 맞아요. 그런 약 쓴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거북목, 토끼, 발, 그리고 또 뭐, 엘보, 요런 거 말고도 또 치료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이것도요. 네네. 치료학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견한 건데 네. 이게 흔들어서 깨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좀 나이가 드시면 속상하게도 허벅지나 엉덩이에 지방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네, 셀룰라이트라고 셀룰라이트라고 하나요? 네, 그러죠? 그거 이렇게 생기는 거 옛날에는 말씀하시는 거죠? 치마를 입어도 이쁘게 다리 가성비가 나왔는데 이제는 바지밖에 못 입으시죠. 왜냐하면 보이면 울퉁불퉁하고 안 좋으니까. 네네네. 그럼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지방 흡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고 네. 힘들고 비싸지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충격파를 넓게 때려서 흔들어주면 그걸 막고 있는 덩어리들이 다 풀어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정석인데 이거는 한두 번에, 3번, 4번에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건 미니멈 12번 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아.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엉덩이 허벅지에 튼살 생기면서 네네. 울퉁불퉁하게 된 거를 평탄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진짜 이 정말 그 알게 모르게 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우울해 이렇게 또 컴플렉스죠. 옛날에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제 다리도 못 내놓고 다니네. 음. 그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더라? 옛날에는 RFA라고 해가지고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열선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럼 바늘을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죠. 네. 멍들고 그리고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닐 아닌데 텐데 이거 다리 전체를 다 하려면 이거 고슴도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럴 때는 차라리 많이 때리고 많이 흔들어주면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이유가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뭉쳐서 그래요. 밀가루 반죽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고 네네. 덩어리가 져 있으면 빵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뭉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떡져 있다고 생각하면 떡져 있는 거죠. 그거를 잘 채로 쳐가지고 매끈하게 하면 네네. 적당히 흘러가면서 선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아, 네네. 네, 그렇게 치료하는 게 현재 가장 추세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렇군요. 미용 그러니까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미용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치료죠. 그러네요. 가만히 있으면서 충격파만 받으면 되니까. 네네네. 뼈를 찌르는 것도 없고 뭐 약간 거의 안 아파요. 약간 통증이 흐르는 느낌이 있긴 네네. 하지만 굳이 아프게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프게 때릴 필요는 없고 지방만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밀가루 채듯이 잘 치면 돼요. 네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셀룰라이트이 네. 그게 이제 많이 뭉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여러 번 해야 되겠지만 초기이신 분들은 또 잘 진짜 네,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통증에 관련된 네. 치료도 하시지만 또 앞으로 뭐 요즘에 굉장히 몇 달 동안 저희 좋은 아침에 방문을 못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라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좀 뭐 최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네네. 모발이식 센터 연수 갔다 왔어요. 아, 모발이식 네, 연수요? 모발이식이요. 왜냐하면 아픈 거라는 게요. 확장하자면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네. 나 늙지도 않았는데 머리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죠. 요새는 여성, 남성 가릴 거 없이 탈모가 굉장한 이슈니까요. 옛날에는요, 그냥 유전 따라서 그냥 뭐 나이 들면 뭐 네. 대머리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이상하게도 나이도 한참 젊으신 분들이 맞아요. 스트레스성 탈모 음. 그리고 소갈머리 없어지고 네, 네. M자형 탈모 생기고 근데 그 여성분들이 생긴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네, 네. 많이 생겨가지고 머리를 못 내리세요. 옛날에는 올백으로 예쁘게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머리를 절대 못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가 이제 너무 넓어지다 너무 보니까. 넓어지니까 창피하고 보이기 싫으신 거예요. 네, 절대 네. 머리를 못 내리시는 거죠. 네. 슬픈 일인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분 이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이 기술이 나왔을 때는 네. 심지어는 뒤에 머리를 잘라서 그걸 나눠서 붙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잘라서 이게 자른 채로. 네. 뭐라 그러죠? 모판 절개. 심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판을 이렇게 잘라내는 일궈서, 거죠. 네. 그건 일이 크죠. 왜냐하면 피부를 잘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고 음. 지금은 어떻게 많이 하냐 하면 하나씩 하나씩 뽑아요. 네. 파 한 풀이 하나씩 뽑듯이 와. 조그만 구멍 0.9mm짜리 구멍을 내서 현미경을 보면서 네. 하나씩 뽑아서 그걸 하나씩 심어줘요. 굉장히 정밀해졌는데 네. 이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좀 편해진 거네요. 흉도 일단 들지고.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장점인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약간 단점이 있어요. 약간 저희가 잘 뽑으려면 뿌리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뽑아야 되는 부분은 약간 삭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약간 남자분이면 상관없지만 여자분이 삭발을 뒤에 한다 조금이라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땜빵한 머리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뒤에 이제 아무리 네네. 다리게 해도 삭발이랑 부담이 돼서 네네. 어떻게 하면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그대로 뽑아서 또 그대로 심어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서 그걸 만든 게 롱헤어라고 불러요. 아, 이건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최신이네요. 최신 기술. 그거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기계만 되고 할 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그리고 무척 비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데 시간이 2배 이상 걸려요. 아무래도 시야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그쵸.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네. 아. 그럼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양파 수확을 하는데 양파밭 그대로 있는 거 다 있는 상태로 그대로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뿌리하는 것보다 꽃삽으로 안 되죠. 절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도 점점 많이 가능해져서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네, 이제는 네. 이를테면 드릴이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고 살짝 떨리면서 바이브레이션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 위에 상하지 않게 그래서 진짜 이런 너무 것들 다 좋아지네요,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네, 세상이. 네. 예. 특별히 또 사실은 이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만 한국에 가서 몇 개월을 있어야 되나 그렇게 또 시간과 비용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엄두도 못 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모발 이식은요 한 번 신고 그냥 거기서 끼 내는 게 아니에요. 농사 같은 그러니까요. 개념이거든요. 네, 네. 애프터 케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돼야 되고. 음. 근데 한국 가서 일주일 시간 내서 신고 왔어요. 그다음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현지에서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봐드리고 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심어드릴 수도 있고. 리페어도 1년 후에 되고. 혹시 안 나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심어드릴 수도 있고.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게 가능하죠. 될 수 가능하죠. 있도록. 충분히. 아. 그리고 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대고 머리 감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현지 여기서 다 되니까 네, 네. 관리가 되니까 장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뭐 진짜 엄청난 희소식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그래서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아마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 저희도 봄쯤. 네. 열심히 동물 모델로 연습하고 네네. 좋은 장비 실험해서 사용법 익히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몇 분 잘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네. 돼야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죠. 네, 네. 확인된 다음에. 네. 하여튼간에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도 이제 머리숱 풍성해지는 거야 이러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 가서 드는 총 비용보다 더 비싸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 인사 나눠주시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네, 너무 아프시면 고생하지 말고 병원 와서 치료받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네, 원장님 하여튼간에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